네, 안녕하세요. 바람개비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20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같은 패턴대로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살펴보고 볼 수 있으면 해외 증시까지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네, 눈에 띄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 상승세 엄청 났습니다. 예, 코스피 상승세가 음, 개인은 우선 약간 간을 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곱버스를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 같은데 20일 날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곧바로 태세 전환 곧바로 태세 전환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곱버스 매도를 하고 순매수로 코스피 순매수로 돌아섰죠. 기관은 이와 반대로 매도를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번에는 그 전날과는 정반대로 개인이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순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약간 삼성전자보단 의외로 LG가 눈에 좀 많이 띄게 되었죠. 그 사업부, 모바일 쪽 사업부를 이제 이 적자 사업을 덜어낸다고 하니까 주식이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게 되었는데, 저 같아도 만약에 지금 계속 골칫덩어리인 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인 부분, 그 백색 가전 쪽, 핵심 역량 TV, 뭐 냉장고 등등 많죠. LG는 Life is good. 그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훨씬 더 지금보다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앞서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이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솔직히 스마트폰 사업을 계속 이 LG전자가 수건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자 쪽에 그 문어발식 경영은 좀 안 좋은 의미니까 약간 마당발 그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LG전자에 약간 전자 카테고리 부분에 LG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빠르게 좀 사업을 다각화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여러 분야 쪽으로 다각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통한 게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뭐 초콜릿폰이나 뭐 이런 기타 그 폴더폰 그 옛날 핸드폰을 이용할 때 LG 좋았죠. 삼성도 좋았지만 LG도 어, 가격도 가격이지만 약간 그 품질 면에서 다른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마트폰 쪽에서 좀 삽질 모듈화 이런 것도 그렇고 요즘 그 스마트폰도 막 좀 빠르게 변모하고 그런 거니까요. 배터리 탈부착에서 이제 뭐 기존 그 원래 일체형으로 하는 것도 이제 뭐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고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약간 매각이나 약간 정리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닥이 잡혔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어떤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은 그게 악재로 작용해서 그 약간 주가가 약간 하락한다던가 약간 좀 안 좋은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디어 이 좀 골칫덩어리인 부분을 해소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약간 많은 분들이 받았나 봅니다. 근데 저도 LG폰, 삼성폰, 뭐 애플도 좀 써보긴 했고 약간이지만 그다음 그 라즈베리 이런 거 그리고 또 소니 엑스페리아 이런 것 여러 가지 써보긴 했는데 뭐 애플도 애플 정도의 좀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뭐 AP가 뭐 좀 짱짱하게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 성능이 좋다. 약간 한 세대 전 걸로 뭐 비교를 해도 안드로이드 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개인 그 애플이 만든 앱스토어 이런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검증받은 약간 바이러스의 위협이 없는 위협이 덜한 그냥 독자적인 어떤 운영체제 이런 거 사용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보안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런 이점들이 있지만 요즘 들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삼성 핸드폰이 최적화 면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좋더라고요. 좀 좋더라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엑스페리아 뭐 순정 안드로이드 이런 걸로 써서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솔직히 AP 약간 그 CPU 쪽이 좀 렉 같은 것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삼성 핸드폰에 비해서 깔끔하지 못하고 근데 그 약간 그 투박한 느낌의 디자인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약간 구시대적인 그 느낌이 있죠. 그때 소니가 시스템 그쪽 LG 전자처럼 모바일부를 좀 XZ3 그때 거기까지 플래그십 만들고 나서 접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새로 뭐 출시가 된 것 같긴 하던데 모르겠어요. 뭐 잘 될지 안 될지. 뭐 일본 지 그쪽 그 통신업체 뭐 도코모나 이런 통신업체에서는 좀 잘 터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좀 잘 터지진 않더라고요. 스피커도 썩 좋지 않고 다운그레이드 뭐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약간 뭐왜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LG전자가 요즘 오늘 핫했네요. TJ는 노래방 아닌가요? 노래방? 아 노래방에 오를 때가 됐네 이제 노래방 가고 싶은데 요즘 좀 이제 단계가 조금씩 하향 조정되게 되면은 메리트가 있죠 충분히. 업종으로 봤네요. 예. 지우고 다시 탑 종목, 시가 거래 상위 순으로 우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는 어제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23% 하향 조정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단기 조정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 투자하는 분에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필룩스가 투자 경고죠 역시. 어제 봤을 때 무슨 의학 제약 약간 그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저 같은 주린이들은 이런 곳에 투자하지 않고 ETF도 이것도 좀 운용하는데 약간 펀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드니까 이런 거보다 차라리 주식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아까 뭐 LG전자 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뭐 현대차, 기아차 아니면 뭐 SK, LG, 뭐 삼성, 그다음 롯데 이런 좀 대기업, CJ 뭐 이런 쪽 대기업에 오히려 투자하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약에 투자하고 싶다면 말이죠. 이게 뭐 지금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멀리 바라봤을 때 투자할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 기업에게 돈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짭짤한 수준 정도로 벌진 못했지만, 예, 지금 정도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예,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뭐 이거 각설하고 다음 쪽으로 쭉 찾아보죠. 예. 아까 인버스 보긴 했는데, 아까 외국인 마이너스, 기관 마이너스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데,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내일 또 순매도로, 예, 코스피 코스닥 순매도로 해서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약간 혼잡하게 변모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인버스를 봤을 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일단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버스 바로 밑에 있네요. 역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샀고 외국인은 약간 팔았지만, 약간 이건 거의 중립 정도? 중립 기어 정도로 봐도 괜찮겠네요. 네. 아직 비등비등한 걸로 보이고요. 기관은 지금 한 번에 매도를 때렸다가 다시 매수하는 걸 보니까, 약간 인버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락,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고,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하락, 단기적으로 하락, 인버스 장기적으로 하락, 외국인 마이너스, 단기적으로 고버스니까 단기적으로 하락, 단기적 하락 예상. 외국 인버스는 장기적, 단기적 아직 잘 모르겠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나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대략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선 좀 가까운 시점으로, 단기적인 미시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두지 않았나. 예, 기관의 고버스, 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를 이렇게까지 많이 팔았다는 거는 약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우선 기관은 하락 베팅에서 약간 상승하는 베팅으로 옮겨졌다고 보이는데, 언제 들어갈지가 지금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근데 솔직히 종목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은 차라리 인버스나 하락한다고 생각할 때, 코스피가 하락한다고 생각할 때 코덱스 인버스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상승한다고 생각할 때 코덱스 200짜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종목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원하신 종목 쪽에다가, 예, 해서 투자를 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좋겠죠, 그게. 종목을 보기 힘들다 하면 당연히 약간 펀드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편이 좋고요. 운영 수수료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는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예, 그 서비스 하다 보면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해요. 괴리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하루 이틀 뭐 지나면은 괴리율은 맞춰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LG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스마트폰 사업 접었는데 LG 디스플레이라. 이건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느낌인데, 아니 LG 디스플레이, 물론 이제 LG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찍어내진 않았지만 LG 핸드폰에 들어가는 액정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거를 사용할 텐데, 아니 외국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요? 약간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만약에 제가 이거 LG 디스플레이 투자했으면 여기서 지금 발 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개인의 생각, 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싸우지 않았을까요? 예,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데 외인 기관 팔고 개인이 좀 매수를 많이 했나 보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장에 끝났고요. 이게 라이벌이 솔직히 LG는 라이벌, LG 핸드폰은 라이벌이라고 하기 좀 힘들죠. 예. 플래그십 대결이어도 힘들죠. 똑같은 어떤 그 칩셋이나 어떤 그 부품들이 들어갔어도 그 안에 뭐 운영되는 뭐 최적화라던가 OS는 같더라도요. 아니면 뭐 LG페이, 삼성페이 이런 페이 사용 여부, 어떤 페이를 사용하는지, 뭐 카카오나 이런 거면 뭐 끝나겠지만요. 이런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뭐 그다음 핸드폰, 스마트폰 그 카메라 쪽이 좀 제가 보기에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애플은 뭐 거의 따라잡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애플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LG는 아직 좀 개인적으로 멀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소니 엑스페리아는 뭐 한참 멀었고요. 느낌이. 뭐 쓸데없는 이야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 LG전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LG랑 LG 디스플레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넘어가서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좀 힘드네요. 레버리지 말고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이런 쪽으로 이제 한 조금씩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980선 넘었으니까 이제 슬슬 담아도 되지 않을까. 900 제가 1000선이 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코스피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3000도 솔직히 안 넘을 줄 알았어요. 역사상 약간 넘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제 생각은 코스닥이 1000점이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죠. 넘을지도. 그래서 저 같으면 좀 이제 인버스를 슬슬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인버스요. 다음으로 좀 보이는 거 살펴보면 삼부토건 좀 올랐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서울식품이 맨날 나오네 맨날. 이런 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디 뭐 거래처를 꽉 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JP 모간에서 들어왔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졌고 당기순이익 2019 마이너스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2019년보다 2018년 2018년이 훨씬 나았는데 2019년 그렇게 차이가 없고 갑자기 올 뛰었단 말이죠. 액면가 100원이고 코스피네요. 주식 발행 총액 총수 많긴 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SK증권 많이 올랐네요. 마니커가 뭔데 그 뭐 그 육류 이런 거 아닌가요? 옛날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고요. 약간 천 단위 이상 되는 걸로 쭉 살펴볼게요. LG U 플러스 넘어가고요. 이거 그냥 반사이익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약간 기대 효과 같은 것 같고요.
한전 내려갔고 더 내려가야 돼요. SK 하이닉스가 1,000원 올랐네요. 어허,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역시 올랐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코스피가 괜찮아 보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좀 아직 줄이니 주식 초보이긴 하지만 조금 아는 것만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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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쭉 모르는 것들만 많네요. 이거 보나 안 보나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주식 그 거래 탑 종목 많은 종목 순으로 보다 보니까 M게임 안에 M게임 오늘 370원이나 올랐네. 많이 올랐네. 다음으로 뭐 딱히 눈에 띄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순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금융주가 은행주가 어느 정도 상승 하락세를 보여줬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주은행 많이 올랐네. 기업은행 올랐고요. 신한지주 올랐고 KB는 떨어지고 이렇게 좀 반대된 행보를 좀 잘 보여주더라고요. 은근히 하나는 지금도 비싼 것 같아. 하나금융은 비싼 것 같고 우리도 좀 이 정도면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KB는 이 정도면 좀 이제 서서히 들어갈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44에서 43 이제 슬슬 담아두는 시기로 보이고 신한지주는 지금도 괜찮긴 하지만 32,000원, 31,000원대에서 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기다리는 편이 나와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이 은행들 중에서 만약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하면 음, 그나마 주가가 좀 방어적일 수 있는 방어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거 마이너스 BNK 빼고 우리금융 빼고 그래도 좀 이 정도면 괜찮네. KB금융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대장주 KB 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조금 더 빠지는 걸 기다리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SK 하이닉스 올랐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네요 생각보다. 오를 거라고 100만 원 선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릴린치 단타 형들이랑 골드만 빠졌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인들은 좀 빠지는 형국을 기관은 약간 중립 정도 외국인이 조금 팔고 이 하락을 보이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때 좀 팔았나 보네 외국인들이. 개인들도 조금 팔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평균 연도별로 봤을 땐 그렇게 좀 좋아지거나 그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퍼가 너무 높다. 부채 비율도 양호한 걸로 보이는데 조금 더 나와봐야 할 것 같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들어가도 될까? 아니, 좀 더 기다리자가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LG 그룹 관련해서 스마트폰 사업 저는 호재라고 할까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는 좀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있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날개를 달고 있죠. 네이버 많이 올랐고요. 셀트리온, 이번엔 셀트리온 올랐네요. 카카오는 계속 잘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도 역시 올랐고, 진짜 끝도 모르고 오르네요, 기아차가. 이번에 애플 그 관련해서 그 전기차 손잡은다는 뭐 이야기였었던가요? 이거는 약간 기대감에 사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약간 테슬라 느낌의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네요. LG 생건 좀 떨어졌고요. SK 계속 오르고 있고, 포스코 하락 조정을 좀 받았고요. NC가 드디어 들어왔네요. 저기 밑에 있었는데 NC가 다시 상위권으로 회복을 했고요. 시총 97만원. SK텔레콤 이번에 많이 올랐네요. LG 그때 호재였고, KB 신한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한국전력은 더 떨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퍼시픽 지금 정도까지 뭐 아직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빨리 뭔가 뭐랄까 좀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도 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그래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퍼 수치가 장난이 아니게 높아졌죠. 예, 단기 순이익이랑 뭐 매출액 단기 순이익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장기로 보고 가는 거니까요. 장기로. 넷마블 같은 경우엔 조금 더 하락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락 조정이 있었을까요? 있었는데 하락 조정이 아니라 상승할 수 있었는데 그걸 팔았네요. JP모건에서 차익 실현하고 갑니다. CJ제일제당도 올랐고요. KT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금 좀 애매하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약 넘어가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샀나 볼까요? 코덱스 200 ETF 외국인 기관 샀고요. 역시나 근데 기관은 장기적으로 상승이라고 봤던가요? 좀 금융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인버스 봤을 때 기관 매수, 기관 적게 매수. 그럼 하락을 더 많이 점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네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락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는 걸로 보이는데, 약간 사긴 했죠. 근데 200짜리가 조금 덜 하니까 이거는 ETF가 아니라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 기간이 좀 많이 섰네요. 그래도 좀 상승하는 편에 좀 걸었나 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수익 같은 면에선 상승 하락분에 크게 영향을 뭐 크게 받진 않으니까, 레버리지나 아니면 202 곱하기짜리 그 곱버스가 영향을 많이 받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하락이라고 점치고 있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고 있는데 조금 더 싸게 샀으면 좋겠네요. 이마트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신세계, 집콕 쪽에게 인기.
그러면은 이마트 24, 그러니까 편의점이 이마트 쪽으로 같이 하고 있던가요? 그걸 좀 모르겠네. 편의점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24 편의점까지.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이마트나 트레이더스에서 좀 많이 깎아먹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예, 흐름은 좋아 보이는데 글쎄요,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약간 제 생각에도 이 코스피 3160선이 아직도 좀 버블 느낌이 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화량을 미국에서 좀 줄이거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통화량 찍어내는 걸 줄이거나 하면은 이제 국내 증시 쪽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외국인들이 돈 한꺼번에 주식 시장에서 인출해 간다면 미국 달러가 엄청 오를 테고, 달러 환율이 엄청 오를 테고, 또 코스피 급락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 그 과거에 이 느낌을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은데 약간 완화되게 보여주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느꼈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 북한 미사일 로켓 한두 발 쐈을 때 처음에 엄청난 빅뉴스로 하다가 나중에 계속 쏜다고 막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냥 걔네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백신 예방 효과처럼 그렇게 좀 하락이 좀 조정돼서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버스를 담아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담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3200선 이 정도에서. 좀 담아두거나 해야겠는데요, 저도. 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코스피는 조금 좀 기다려보다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GS도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정유, 킥스 이런 거. 키움증권 눈여겨보고 있고요. 비주온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S1 롯데쇼핑 좀 올랐네요. 롯데 한번 검색해볼까요? 롯데그룹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게 올랐네요. 롯데푸드가 34만원대 회복을 했고요. 지주 올랐고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롯데칠성 올랐고요. 케미칼 올랐고요. 쇼핑 올랐고 하이마트 올랐고 롯데리츠 오르긴 했는데 오르건 떨어지건 크게 저와 상관없는 걸로. CJ는 상승한 상태에서 10만 9천원에 마감했고요. 항공과 우주가 좀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던 거,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이건 투자 주의를 붙을만 하죠. 외국계에서 조금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단타로 때려놓고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건 투자 주의여서 이제 투자 고수분들도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의견들이 또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주식 초보들은 지금 빨리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가격이 하락 조정 뭐 3연속으로 뭐 캔들 약간 음봉 나왔을 때 그때 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 볼게요. 역시나 편의점주가 좀 많이 올랐네요. 요즘 집콕 많이 하고 1인 가구 많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 메리트가 있었나 봅니다. 화이트진로 좀 비싸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뚜기 오를만 하고요. 다음으로
농심. 농심이 이제 서서히 이제 담아둘 때가 된 것 같은데 29만 원대면 상승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담아둘 만하고 만약 장시가 하락할 것 같다 하면 지금 가격도 좀 들어가기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29만 원 정도부터 이제 서서히 담아가는 형식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그 농심 말이죠, 농심.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효성 눈여겨보고 있고요. NHN이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았고요. NHN은 네이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NHN이 약간 뭐 악재가 있나요? 외국계에선 다 맞고 기관이 계속 연일 매도를 때리니까 그런 것 같네요. 핀테크 웹게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핀테크 좋아요. 웹게임? 네이버가? 이건 좀 무리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이제 다른 업체 그 일본 쪽이나 이런 데 업체 보면 이런 좀 포털 사이트 이런 데에서 웹게임 해서 흑자를 많이 벌고 있긴 하죠. 하는데 글쎄요. 지금 구글 같은데 포털 그 점유율도 좀 많이 뺏겼고 구글 그다음 다음 카카오 이런 데에도 좀 많이 뺏기긴 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그 브라우저 시작 사이트로 시작되는 게 좀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 이런 웹게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메인 페이지에서 딱 보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점유율 높을 때 웹게임이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랬으면 지금 한 9만 원 찍고 있었겠다. 예전에 너 찍긴 했겠죠. 예, 그렇죠. 찍긴 했겠지만 뭐 주니어 네이버 주니어 이런 거 말고 약간 뭐 어, 수집형 RPG라던가 아니면 약간 성인 인증 받아야 할 수 있는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정 KPS 같은 경우에 오늘 50원 떨어져서 27,950원 종가 마감했고요. 이제 이 한정 KPS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서히 담아둬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3년짜리로 봐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차익 실현하고 외국인들은 나갔는데 기관도 계속 팔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연일 음봉이어서 굉장히 안 좋네요. 이게 좀 더 하락 조정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려면 좀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담아두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서서히 담아두자. 기관은 얼마나 물량을 많이 담아두고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요? 잠깐만요. 한정 KPS를 봐가지고 투자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공매도를 한번 좀 볼까요? 공매도는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이거면은 이제 좀 담아두자. 한정 KPS는 담아두자. 이런 느낌이 나네요. 이거 내일 주문을 좀 가격 상승 하락 좀 보면서 조금씩 담아둬야겠습니다. 넘어가고요. LG 롯데칠성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TY가 뭘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솔직히 이런 신규 상장 관련해서는 좀 그래 뭐 순이익이 13%야. 건설? 건설인가요? 아닌데 태형건설. 이제
건설인가 보네요. 글쎄요,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가지고 저는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역시 인기고 CJCGV 전 안 살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쿠코홈시스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랐네요. 롯데리츠 안 사고요. 삼양 볼만하죠. 아, 많이 올랐네요. 삼양 킨덱스 넘어가고요. 항공이 좀 약세였나 봅니다. 진에어도 떨어졌고 삼양식품 삼양 쪽도 괜찮네요.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 볼게요. 동원 F&B 올랐고요. 500원 올랐고요. 제가 쪽도 올랐고 나이스 더 지켜봐야 하고요. 하락 조정 받았으면 좋겠네요. 풀먼 안 사고요. 삼양사 또 눈여겨볼 만하네요. SPC 3립이 생각보다 좀 잘 봤네요. 예. 외국계에서 좀 들어왔고 기간도 조금 담아두긴 했는데 거의 중립적이네요. 예. 중립적이고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빙그레 100원 떨어져서 56,000원 선에서 종가 마감했지만 55,000원 그 밑에 선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좀 55,000원대부터 이제 서서히 담아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BGF 이거 좀 더 구매해둘 걸 그랬어요. 좀 담아둘 걸. 괜찮죠 BGF도. 교촌 F&B는 좀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구매한다면 17,000원대부터 구매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직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를 때 한꺼번에 확 오르겠죠. 만약에 오른다면. 떨어질 땐 계속 찔끔찔끔 음봉 보여주면서 계속 찔끔찔끔 떨어질 것 같고요. 다음으로 롯데 아까 다 봤었고요. 롯데 넘어갈게요.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네요. 네,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에어부산은 올랐네요. 항공인데 이것도 금융 쪽이랑 은행 쪽이랑 비슷하게 약간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이나 봅니다. 눈에 띄는 건 딱히 보이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스, 금호, SBS, CJ제일제당. CJ는 계속 볼만하고요. 딱히 볼만한 주식이 딱히 안 보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좀 뭐 볼 게 있을까요? 다우, 나스닥, S&P 다 오르고 있네요. S&P, 다우, 나스닥. 좋네요. 예, 상승세 좋고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에 대한 약간 소식들이 호재로 작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잘 이끌어갈 리더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이끌어 가겠죠. 좋고요. 달달하네요.
여기서 좀 뭐 볼 게 있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잘 하시겠죠. 좀 뭐 볼만할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헬스. 제규어랑 상관없잖아요. 애플이 많이 올랐네요. 애플 132.03달러. 비포 아워. 와우. 와, 이 상승폭 보세요. 와. 아, 근데 실질적으로 한 5달러밖에 안 되네. 아, 이 정도면 좀 완만한 우상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 솔직히 애플도 약간 고평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들어가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 USD. 야, 비트코인이 이런 상품, 금융 결합 상품이랑 섞여가지고 융합돼서 파나 보네요. 어허. 32,544달러? 이런 건가요? 비싸네요. 비트코인. 일렉트로코어, 타이탄 메디컬. 몰라. 이건 알아요. 알파벳. 구글. 알파벳 A. 나스닥. 야, 1752. 1886. 와, 이런 걸 사야 좋죠. 구글. 근데도 언더밸류드. 6개월, 1년. 지금 계속 완만한 우상향. 여기서 이제 급격히 우상향 하는데, 만약 조정이 더 온다고 한다면 구글은 진짜 사고 싶어요. 구글 사고. 그 다음 뭐 또 볼만한 게 뭐 있을까요? 뭘 사고 싶냐? 코카콜라. 좀 오르긴 했는데, 물렸네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물린 거? 아, 거의 그 사람들은 좀 플러스였겠죠. 좀 밑에 들어왔으니까요. 아, 코카콜라 물려 있고, 크래프트 하인즈, 크래프트 하인즈, 오버밸류드. 여기도 물려 있고, 켈로그도 물렸네. 켈로그도 지금 좀 퍼센테이지가 안 좋네요, 저에게. 전체적으로 우후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더페어, 니어페어 쪽으로 가면은 그때 조금 더 담아두거나 해야겠네요, 개인적으로. 아, 이게 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AT&T. AT&T 그렇게 막 나쁘진 않고요. 버라이즌, 언더밸류도 써있네.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물려있는 게 제록스, 제록스 홀딩스.
아니 뭐야 얘는 진짜 가격이 널뛰기에 널뛰기.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네 진짜. 이때부터 매우 안 좋기 시작해서 계속 횡보하네요, 횡보. 이게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 할 것 같은데. 토탈도 좀 좋았었는데 좀 많이 떨어졌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널뛰기를 좀 많이 했네. 필립 모리스. 음, 괜찮아 보이는데 잠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켈로그를 좀 더 보고. 켈로그 컴퍼니. 오버밸리드. 아 이거 좀 더 조정을 더 받으려나요? 보면 켈로그, 크래프트 하인즈, 코카콜라, 약간 음식료, 식음료 이런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네. 전체적으로. 제록스는 뭐 많이 투자를 한 편이 아니어서 제록스는 뭐 떨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가슴이 아프긴 아프네요. 또 눈에 띄는 게 없을까요? AMD가 Advanced Micro Device. 이것도 약간 횡보하는 느낌을 보여주네요. 오르려고 하는 전조 증상인지 모르겠네요, 그건. 페이팔. 약간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좀 보고 싶네요. 이거 넘어가고요. 일렉트로 아트 말고 블리자드 말고 이베이. 이베이. 이베이도 좋아 보이는데 오늘 장이 좀 안 좋나 보네요. 조금 더 하락 조정 받을 때 들어가면 좋겠는데. 웬일로 보다폰이 보다 DD가 아니라 DA구나. DDA인 줄 알았는데. 보다폰. 보다폰이 배당. 배당 연도 보니까 6월달, 12월달 이렇게 두 번 반기 배당을 해주는 것 같은데. 블랙베리. 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 확 하락한 하네요. 시색 차익을 확 노리는 기업들이 있나? 아까 투탈 받고 CT그룹. CITY? TI?
시티그룹. 시티그룹도 널뛰기. 와, 원대에 69달러에서 63달러까지 떨어졌을까. 또 5일 간격으로. 그래도 좀 하락 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기다리자. 게임스탑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스톱.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떨어질 생각을 안 해. 버라이즌 봤었고, 엑소모빌. 엑선모빌. 비포에선 괜찮은데, 클로즈드. 이게 니어 페어 밸류드네. 이것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나. 네. 아직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휴레패커드, HP. 니어 페어 밸류. 야, 이렇게 진짜 오르 확 오르긴 하네요.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 다음으로 볼 만한 게 아메리카 에어라인 AAL. 요즘 항공주도 또 왔다 갔다 날뛰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언더밸류드. 그건 진짜 언더밸류드로 보이긴 하는데 파이낸셜. 인터레스트 말고 이자 수익 말고 넷인컴 지속사업. 이거 토탈 아이템 굿윌. 뭘 봐야지? 이건가? 아닌데. 수입. 수입 말고 넷인컴 스톡홀더 주주 EPS 주당 순이익 토탈 오퍼레이팅 as reported 이건 거 같은데. 익스펜스 비용 토탈 인컴 운영비 운영 수익 리포트에 따른 운영 수익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코로나만 끝나면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메리카 에어라인 차트. 아메리카 에어라인
지금 근데 떨어지고 있나요? 16.06인 거 보니까 차트로 봤을 때 여긴 넘어 두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좀 일봉으로 봤을 땐 좀 비싼데 일봉으로 생각했을 때 한 14.5달러 그 정도에 샀으면 좋겠다. 14.5.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월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14.5, 14.8, 14.8에 한번 걸어볼까? 14.8 한 주 담아놓고 매수.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네. 지금 약간 시작 전인데 약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긴 하는데 다음 아메리카 에어라인 말고 윌리조트? 리조트 리조트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가고 퓨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퓨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니어 페어밸류 지금 약간 올랐네요. 근데 이게 약간 더 하락했을 때 사면 좋았는데 아쉽네. 아쉬워. 노벰버 옥토버 이때 사서 좋았는데 노던 트러스트 단계적으로 빠진 느낌 보여주는데 아 이것도 좀 쎄해요. 롱텀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이는데 넘어갑시다.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포드 파이낸셜 그룹 오버밸류드 얘도 웬만큼 다 회복을 한 것처럼 보이네요. 뭐 딱히 볼만한 게 없네요. 살만한 게 딱히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율도 이 정도 1101원이면 뭐 아직 괜찮고요. 좋아 보이네요. 테슬라가 어떻게 됐죠? 테슬라 연일 오르고 있죠. 좋아요. 역시 오버밸류드. 진짜 일론 머스크
그 분이 위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역시 창업자 그 약간 그 방향성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역시 대단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한다. 라고 느끼게 되네요. 해서 뭐 이거 쭉 살펴봤고요. 해외 국내 다 살펴봤고요. 이것으로 오늘자 방송 1월 21일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